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먼저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소식입니다. 밤사이 강원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돼 모두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 행구동에 사는 70살 남성이 어제 저녁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원주 세 번째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함께 단지 내 헬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돌봄 정책이 확대됐지만 참가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 감염 위험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유치원과 학교 현장에 무증상 신천지 신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돌봄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6명이 오겠다고 신청했지만 1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개원한 뒤에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 아이들은 물론 교사와 그 가족들까지 감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내 유치원에도 무증상 신천지 신도 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는 그래야죠.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그게 뭐 아이들만의 문제겠어요? 그 가족들에게도 다 그냥 전염이 되는데. 무증상 신천지 신도 가운데 교육기관 종사자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68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모두 120명을 넘었지만 강원도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은 물론 당사자가 근무하는 교육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증상인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제 자가격리를 저희가 이제 계속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검사하고 이제 좀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런. 인터넷 카페와 국민청원에는 교육청이 신천지 교직원의 명단을 넘겨받아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뒤 수업을 계속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신천지 전수조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종사자는 아예 빠져 있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무증상 신천지 신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어제까지 원주에서는 1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신천지 신도와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첫 번째 확진 이후 잠복기가 지나면서 이들의 동선을 따라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10번째 확진자 역시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원주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신도, 1명은 가족으로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신천지 관련자입니다. 특히 확진자 6명이 2월 16일 태장동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가 해당 예배 참석자 345명에 대한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46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이들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검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46명이 증상이 있었으면 벌써 받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무증상이면서도 감염된 사람들이 요즘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으니까 강제로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원주 지역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7,016명의 전수조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190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4명이 진료를 받은 차신웅 내과에 대해서도 진료 기록을 확보해 추가 감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대민 접촉도가 높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종사하는 신천지 신도가 원주에 18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원주시는 공무원 중 신천지 관련자, 대구 경북 방문자 등 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객 88명은 다행히 아직까지 특이사항 없이 능동감시 중입니다. 아직까지 원주 지역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와 그 가족으로 한정돼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첫 번째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난 지 2주가 되는 이번 주 후반이 지역사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지역 의료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력하기 위해 병실을 대부분 비웠습니다. 일반 환자들의 불편이 생기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용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124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외래 진료는 이 병원에 전부터 다니던 환자들의 약 처방만 가능합니다. 평상시처럼 하는 건 신장 투석이 유일합니다. 투석 환자와 재진 외래 환자가 드나드는 통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별도 공간으로 분리했습니다. 병실을 모두 비우고 이틀 만인 지난 1일 강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 4명이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5개 의료원이 이처럼 대부분의 병실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 강릉, 삼척의료원은 입원 환자 전원이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퇴원했습니다. 속초는 중환자실만, 영월은 진폐병동과 중환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경증 환자를 다인실에서 치료할 경우 최대 5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5개 의료원에서 병실 비운 거는 약 700병상 이상 되는데요.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의료인 구역과 오용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한 500병상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은 입원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강원도의 코로나19 환자 수용에는 상당한 여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소중함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전국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걸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는 별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인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개인과 기업,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의 정의를 태풍이나 대설 같은 자연재난과 교통사고나 화생방사고, 미세먼지,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같은 재난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해마다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씩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3월 2일 기준 강원도 273억여 원, 원주시 147억여 원, 춘천시 80억여 원, 강릉시 67억여 원, 도내에서 가장 적은 인제군도 7억여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액이 너무 적습니다. 동해, 태백, 정선, 고성, 양양, 양구, 영월, 철원, 홍천의 9곳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재난기금을 쓴 곳들도 재난기금액 대비 지출액을 따져봤더니 춘천은 1.04%인 8,400만 원, 강릉은 0.58%인 3,900만 원, 원주는 0.37%인 5,500만 원, 속초는 0.31%인 1,000만 원만 썼습니다. 그야말로 저 재난기금이니까 비축해두고 있는 돈이에요. 한꺼번에 다 쓰는 돈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재난이 생겨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오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정해진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항목을 빼고 다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돼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에 더 아쉽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출이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관행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가 재난관리기금의 0.4%, 경북도 1.2%만 지출하고 있어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만큼 지자체들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급 학교가 개학을 3주간 연기한 반면에 문을 연 학원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일 학원 휴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84개 학원과 교습소 가운데 휴원한 곳은 903곳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학원 휴원율이 최고 55%에 달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휴원을 적극 권고하는 공문을 어제 보냈지만 휴원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확진 환자 2명의 동선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의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결과 당초 확진 환자들의 진술과 이동 경로가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확진 환자 동선이 기존과 다른 것 같다며 수사 의뢰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달라진 이동 동선이 있으면 곧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춘천 선거구가 분구될 전망이지만 강원도 전체 의석은 8석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춘천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됩니다. 또 강릉 선거구는 강릉 양양 선거구로 동해 삼척 선거구는 동해 삼척에 태백이 더해졌습니다. 또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선거구로 바뀌면서 6개 시군이 묶인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내용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백담역이 추가돼 춘천역 리모델링을 포함한 6개 역이 담겼습니다. 또 당초 지상으로 계획됐던 춘천 도심 통과 구간은 6.5km 지하화로 하면서 총 2조 2,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춘천 도심 통과 구간과 미시령 터널 구간은 턴키로 발주하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되면서 2026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에 도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마스크 공급 방식을 당장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유통체계가 갖춰진 상태인데다 구조적으로 공급량이 적어 새로운 공급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확진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다가 발각되는 등 장시간 집단으로 줄을 서는 방식이 감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체국과 농협에서는 마스크 소량 공급에 따른 줄서기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해경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과 밀반출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 매석 행위를 비롯해 해상을 통한 불법 반출 행위, 그리고 코로나19 숙주 의심 야생동물과 가공품 밀반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서에는 전담반을 편성해 범죄 행위 첩보와 단속에 집중하고 관세청과 식약처 등과 공조해 해상 검역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전면허 적성 검사와 면허 갱신 기간이 최대 10개월 연장되게 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갱신 만료일이 오는 6월 30일까지인 운전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갱신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차 교육은 잠정 중단하고 운전면허는 수강 정원을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면 교육을 할 때는 교육생의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1시쯤 서부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빈 차량을 털려던 남성이 CCTV 모니터에 포착돼 경찰에 신고했고 인상착의와 동선 등을 추적한 끝에 2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CCTV 모니터링과 도난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차량 절도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피의자가 검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이달부터 각종 사업 조기 발주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공사 156건, 용역 30건, 물품 24건 등 모두 22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이달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3월 계약 금액인 166억 원보다 3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의 한 바이오 업체에서 개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약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등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이뮨메드가 개발한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해당 업체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 업체라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강원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는 0.1%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은 교통과 서비스,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